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여러분 경매에 입찰하시면서 느끼는 바 많이 있으시죠? 최근 들어서 이제 경매 아파트 낙찰가나 경쟁률의 경우에는 다소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 있기도 한데, 이슈가 되고 있는 물건들, 뭐 수익형 부동산이나 토지의 경우는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할 정도의 낙찰가, 경쟁률 보이는 물건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종종 온비드 공매 소개해드릴 때가 있었죠. 자, 온비드 공매 진행 중인 물건들 검색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물건들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이 온비드 공매가 경매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경매의 경우에는 대부분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뭐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가 이자나 원금 지급을 못해서 금융당에 의해서 나오는 임의 경매, 또 집행권원에 의해서 나오는 강제 경매, 또는 뭐 형식적 경매라고 해서 공유자들 간에 서로 합의가 안 돼서 나오는 경매, 뭐 이렇게 좀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온비드 공매의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사유로 진행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특히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진행하는 압류재산이 있고요. 또 담보신탁 이후에 역시 이자나 원금 지급 못해서 진행되는 신탁공매, 또는 금융기관이나 공기업 재산을 매각하는 수탁재산,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국가 소유나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소유 부동산이 나오는 공유재산, 정말 다양한 부동산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서울시 내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나대지 뭐 이런 것들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국유지나 또는 이런 서울시 소유 토지가 정말 입지가 괜찮은 것들이 공매로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 바로 온비드 공매로 진행 중인 공유재산이거든요. 소유자는 서울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에 아주 중요하게 알아봐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물건 소개와 함께 권리분석 내용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비드 사이트에서 여러분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세요. 이제 공매의 경우에는요, 경매와 다르게 관리번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물건 관리번호 해서 2022-0300-013-63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소지 나오고요. 그리고 처분 방식은 매각입니다. 그리고 자산 구분은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매각하는 거를 공유재산이라고 하죠. 토지 면적은 495.6제곱미터예요. 15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토지죠. 자,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은 40억 9,189만 6천 원이었고요. 현재 시작하는 최저가는 43억 28만 7,9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경쟁 최고가 방식. 그러니까 요 금액부터 시작해서 제일 높이 입찰가 써낸 사람, 그분이 이제 낙찰받는 방식이에요. 입찰 기간은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4월 8일 오후 4시까지, 요때 입찰을 하는 겁니다. 집행 기간은 서울특별시에요. 여기 이제 내용 보시면요, 사유 건물 두 동 점유 중 북부 수도사업소에서 임시로 창고 설치 후 활용 중이나 향후 이용 계획 없음,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입찰 정보 보시면 네, 이렇게 입찰 기간과 개찰일시 발표하는 날이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4월 8일 금요일까지 입찰하고 다음 주인 4월 11일 오전경에 이제 최고가를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도 온비드 사이트에서 입찰 결과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금액 이상으로 입찰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아무도 참여자가 없다고 해서 유찰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낙찰될 것이 유력해 보여요. 그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위치 보여드리면요,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1호선 방학역 요 도로변 도봉로 접해 있는 요 토지입니다. 위치 상당히 괜찮죠. 일단은 이렇게 대로변에 접한 토지 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로드뷰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뭐 건물 뭐 짓다가 만 것처럼 이런 건축물이 있고요. 이렇게 왕복 8차선 정도, 네, 8차선 대로변 접하고 있는, 네, 바로 요 토지입니다. 요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통해서 여기 용도 지역과 기타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보시면요, 도시지역의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속해 있죠. 네, 그리고 기타 뭐 이런 중점 경관 관리고요. 이렇게 돼 있어서
뭐 특별한 제한사항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 부분에서 유리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격 적정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상 근 2, 3년 동안 서울에 있는 토지값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뭐 얼마다 이렇게 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인근에 방학역 쪽하고 가까운 인근에 노후된 건축물이 있는 물건이 거래된 적이 있더라고요. 2021년도에 보시면 2021년도 6월에 21억 1000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토지 면적은 48평짜리 평당 4,386만 9천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 편의점이 있는 건물, 요 편의점이 있는 3층짜리 건물이 21억 평당 4,300에 거래됐고요. 또 그 옆에 있는 약국 건물 보시면은 84평인데 이건 2020년도에 그러니까 1년 만에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여기는 이제 2,590만원에 평당 2,590만원에 거래가 됐는데 1년 만에 4,300만원이 돼버렸어요. 물론 이제 물건의 가치에 따라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약국 건물은 2020년도에 평당 2천만원대 거래되고 이 편의점 있는 건물은 2021년도에 평당 4천만원대 거래가 된 겁니다. 가장 최근에 요 인근에서 거래했던 가격이고요. 현재 43억 토지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현재 평당가가 2,866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뭐 어쨌든 도로변에 접해 있는 토지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의 토지가 평당 2,860만원이다. 그러면 저렴한 편이다. 현재 이 최저가는 물론 여기서 더 높이 써야겠죠. 네, 자 요런 이제 물건이고 공고문 보여드리면요. 시유재산 매각 공고 제일 2회 1회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앞으로 또 더 나올 건가 봐요. 네. 그래서 온비동매를 열심히 잘 검색해 내셔야 됩니다. 자, 서울 시유재산을 입찰을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무품관리법 29조, 가트법 시행 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하나 보면 10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도봉동에 있는 토지뿐만이 아니고요. 반포에 있는 토지도 매각을 하거든요. 반포에 있는 토지는 143제곱미터. 그런데 이 땅 이제 뭐 여러분 검색해서 아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도로에는 붙어 있는데 사실 건축하기 되게 애매해. 길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요번 영상에서 소개 안 해드리고 도봉동 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하는 거는 뭐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이 10%입니다. 그리고 납부 계좌는 이제 가상 계좌가 부여되니까요. 여기 접수 마감 일시까지 납부하셔야지 입찰 보증 납부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된다는 거죠. 그리고 입찰은 1인 이상 유연 입찰로 성립되고 유연 입찰로서 예정 가격 이상 최고 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최고 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온비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셔야 돼요. 네, 계약에 관한 제출 서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계약 보증금은 입찰 보증금으로 대체한다는 거고요. 계약 체결 장소는 상수도 사업본부 재무회계과 여기 가서 계약 체결하시면 됩니다. 자, 매각대금 현금 또는 자기가 수표로 시금고에 납부하는 건데, 자, 여기 이제 대출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대금 납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금 납부는 계약일로부터, 그러니까 낙찰받고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금 납부하시는 겁니다. 일시 납부입니다. 중도금 없습니다. 만약에 연체하게 되면 연체이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체이자가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할 때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제 조치하고, 계약보증금은 서울시로 귀속되며 보증금 납부금 반환 계약보증금 이외의 납부금은 납부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기 문의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현 상태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타인 전무, 재산 활용에 관한 관계범 제한, 지작물, 구축물, 지하 매장물 등으로 인한 재산 활용의 제한, 이런 사항은 매수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토지만 매각을 하는 거죠. 서울시 소유의 토지만 매각을 하는 건데, 자, 이 건축물은 뭐냐? 요거 관련된 자료 좀 보여드릴게요. 저 건축물이요, 예전에 경매로 진행이 됐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감정가 2억 4,700이었거든요. 근데 신건인데 4명이 응찰해가지고 5억 2,070만원에 누가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자, 요때 토지는 매각에서 제외하고 건물만 매각하는 거였어요. 2020년 5월 11일,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2년 전에 5억 2천에 낙찰을 받아갔거든요. 당시 물건 명세서 보시면 이렇게 임차인들이 있었고요. 보시면
본 건물들은 서울시 소유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어 북부 수도사업소에 대부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뭐 대부견 만료 현재까지 무단 점유하고 있음.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 향후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승계 여부는 불분명함.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요때 경매 진행할 때 건물만 매각했던 거예요. 토지는 서울시 소유였고. 자,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예전에 요런 건물이 있었죠. 역시 이때도 이제 뭐 노후된 요런 건축물이 있었던 건데 요 당시 때 요걸 5억 2천에 낙찰을 받아갔던 거예요. 건물만. 예, 토지는 서울시 소유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토지 소유주인 서울시와 대부 계약, 그러니까 임대차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죠. 토지 임대료, 대부료를 지급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만약에 토지가 개인 소유였으면은 아마 건물 낙찰을 안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 명의의 토지 소유주는요, 건축물에 대해, 타인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가만히 안 있죠. 법적 권리 행사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시나 국유지에서의 건물만 매각하는 거는 종종 이렇게 낙찰을 높이 받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적정 임대료만 내면은 건물을 사용하면서 소유권을 가지고 적법하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토지가 계속적으로 국가나 시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공매로 매각해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네, 골치 아파져요. 자, 이 건물 소유자는 5억 2천에 낙찰 받은 분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거를 토지를 이제 매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공매를 통해서 토지만 매각하는 거고요. 이 건물은 지금 붕 뜨게 생겼습니다. 자, 이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들 간의 법적 관계, 요걸 이제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매 공부를 이제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아, 이거 법정상권의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요런 이제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매각으로 진행되는 건 사실 실무상에서 입찰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토지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거 분명히 법정상권으로 인해서 지로 청구하거나 아니면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은 경우는 건물 철거, 뭐 이런 것들이 권리 행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입찰 잘 안 하는데 국가나 서울시 소유 토지상의 건물만 매각할 때는 저런 식으로 낙찰을 받아가요. 근데 그분이 입찰가를 높이 쓰시긴 하셨어요. 5억 2천에. 그래서 뭐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건물 소유주니까 임대에 대한 권한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임대를 통해서 임대료를 받으면 뭐 5억 2천에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에서 물건명세서상 임대료가 370만 원 나왔거든요. 수익률 엄청 좋잖아요. 네, 이게 토지와 건물까지 하면 수십억짜리 물건인데 건물만 5억 2천에 낙찰받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싼 거예요. 건물만 매각하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비싸게 받았네 싶었는데 이 부동산의 임대료를 통해서 판단한 가치 분석으로는 싸게 받은 거죠. 임대료가 370이나 나왔으니까 이분은 나름대로 2년 동안 높은 수익률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토지를 매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시 소유가 개인 소유로 바뀌게 되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분명히 건물 소유주에게 법적 권리 행사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건물 소유주는 가만히 있다가 뭐 건물 뭐 철거 위기로 가야 되느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요게 이제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이제 뭐 제가 수업 시간이나 다양한 이제 내용을 통해 소개해 드린 바가 있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민법 366조에 의한 저당권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그리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해당 물건은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습상 법정지상권, 다시 말하면 공매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처분 당시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달라지는 경우에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등기부등본 한번 볼게요. 자, 토지 등기부등본 보시면 1980년도부터 토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소유권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80년도부터. 근데 건물도 등기가 있거든요. 건물이 2개 동이 있는데 건물 등기가 2개가 발급이 될 겁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여기서 노출은 안 해드리지만 건물 등기 보시면 소유권이 서울시였던 때가 없어요. 서울시 그 건물은 계속 개인 명의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단 한 번도 일치했던 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안 하죠. 자,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면 토지 낙찰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죠. 뭐 협의가 되면 건축물에 대한 비용 어느 정도 지불하고 내가 소유권을 갖고 오는 방법도 있고, 서로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받아서 철거 집행까지 갈 수가 있겠죠. 뭐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그러면
토지 소유주가 우월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토지 낙찰받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 간에는 법정 지상권의 문제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임대차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민법 643조 보시겠습니다.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이렇게 돼 있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결,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 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돼 있어요. 보시면 이게 지상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거든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일단 갱신을 청구하는 겁니다. 건물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서로 토지 임대차, 이거는 이제 지상권 설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을 등기하지도 않았고 뭐 법정지상권도 성립했던 건 아니에요. 자, 하지만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이런 가정인데 제가 서울시 담당 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서울시하고 이 건물을 낙찰받은 소유주들 간의 대부 계약을 1년 단위로 맺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2021년도를 기간으로 하는 계약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소멸한 경우에, 지상권 소멸한 경우에 지상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지상권 설정자가, 다시 말하면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권, 다시 말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요. 네, 조금 여러분 어려워도요, 참고 견디세요. 그러니까 지상권자든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든 계약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건물이 있는 때에는. 자, 그럼 이 물건도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서 갱신 청구를 하고, 토지 소유주인 지상권 설정자, 토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하면 건물을 당신이 사라. 이거 강행 규정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시가대로 따르는 건물을 토지 소유자가 매수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토지 낙찰받고 이 건물 시가대로, 물론 건물만 시가대로 판단해서 아니면 감정을 받아서 내가 지불해줘야 되면 뭐 몇 억도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근데 이 조문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한 때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조건부로 매수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 그 북부 수도사업부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전화번호 그 공문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일단은 2021년도는 정상적인 대부 계약에 따라서 대부 기간에 임대료를 받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2022년도 요게 이제 4월에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보를 했고, 하지만 2022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대부 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청했대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4월에 처분할 거니까 1월부터 3월까지는 대부 계약을 해야겠다. 3월까지만, 3개월로 하는. 그런데 이 토지 임대차 계약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처럼 최단 기간 뭐 이런 약정이 없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2년으로 약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약정했더라도 임차인 의사에 따라 2년을 임대차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토지 임대차에 관한 이런 최단 기간의 약정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약정하면 그대로 3개월의 대부 효력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건물 소유주가,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이 되는 거죠. 건물 소유주가. 이분이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이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에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건물 소유주가 계약갱신에 청구를 했을 때 토지 소유주가 거절했을 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반대로 토지 소유주는 서울시로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했는데 반대로 임차인이 거절한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적용이 안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건물을 매입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법정상권 성립 안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건물 소유주가 토지 임차인으로서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할 수 있느냐. 어쨌든 거절을 했죠. 그럼 새로운 소유주에게 요청할 수 있느냐. 요청할 수 없죠. 이제 소유자가 바뀌니까. 토지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리는요. 채권적 성질을 갖고 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채권적 성질을 가진 임대차 계약을 대항력이라는 걸 통해서 물권적 효력을 부여받는 거잖아요. 근데 토지 임대차에 관해서는 그런 물권적 효력이 없어요. 채권적 성질만 있을 뿐이에요. 토지 소유주가 바뀌면은 이전에 서울시하고 계약을 했던 이런 대부와 관련된 계약은 새로운 소유주에게 아무 주장을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대항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자, 건물 소유주가 그러면 토지 임대차 이전 소유주에게 계약했던 토지 임대차의 계약을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정상권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건물 소유자는 이대로 철거 위기에 처하느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22조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는 차지권의 대항력. 생소하신 분들 좀 계실 텐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한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차지권의 대항력. 요겁니다. 차지권의 대항력. 네, 생소하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내용을 전해드리고요. 네. 또 너무 화내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용 많이 전달해드렸잖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 지금 공매로 진행 중 물건에 대한 법정상권 또 토지 임대차에 대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제가 설명드린 사항이 법적 근거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적 법률 관계를 다퉜을 때 결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3자로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아무래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저에게 어떤 법적 분쟁을 만드시면 안 된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건물 소유주가 토지 소유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항력이 없잖아요. 토지임대차는. 다만 법정상권이나 또는 차지권에 의한 대항력은 가능합니다. 법정상권은 어렵다고 했죠. 자, 차지권으로서의 대항력 가능한지 이 여부는 요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 요 영상은 옥섭 정기구독 사이트 통해서 실전 권리분석을 통해서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옥섭 사이트 좀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검색창에 옥섭이라고 하시면요. 저희 PL 에듀 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섭 사이트로 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팝업 창에도 띄워놓기로 했는데 이것도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여기 이제 그 실전 권리 분석이라고 해서 네, 현재 그 진행 중인 경매 물건에 대한 다양한 권리 분석 사례 위주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 영상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해당 2018년도 5월달이 최초 현황 조사였고요.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보통 영상 하나당 10분에서 15분 정도 내용으로 아주 간결하고 짤막하고 명확하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도봉동에 있는 공매 물건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가 대항할 수 있는 차지권에 대한 내용 여기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외에도 또 추천물건 정보로 가시게 되면 이건 다 정기구독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옥섭에서 정기구독 신청하시게 되면 이렇게 테마별로 다양한 추천물건 정보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여기 정기구독 사이트 가셔서 스탠다드 또는 프리미엄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탠다드 프리미엄 매월 정기 결제되는 방식이고요. 스탠다드의 경우는 이제 월 29,900원이 결제가 되는데 카페만 가입해도 10% 할인 쿠폰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저하고 옥섭이나 기타 다른 기관을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20% 정기구독 이용료 할인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을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식으로 진행하는 온비드 공매 수업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온비드 사이트 통해서 요 토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온비드 배워두시면 굉장히 유용한 다양한 물건들을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정가는 30만원인데 여기도 네이버 카페 가입만 하셔도 40% 할인받고 18만원 그리고 기수강생이신 분들은 50% 이렇게 할인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요 지금 보여지는 화면을 통해서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나중에 라이브 수업 시간에 채팅창도 나타나고요. 궁금한 사항은 라이브 수업 도중에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도 받으실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수업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커리큘럼은 여기 아래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4회 이렇게 온미동매에 대한 다양한 내용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영상은요. 라이브 수업 2시간 참여도 가능하시고 라이브 수업이 끝나면 또 VOD 서비스 다시 보기도 30일 동안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내용 전달해 드렸는데요.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그 온비드 수업 신청하는 링크는 아래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온비드 동매 여러분 많이 신청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접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